10년 전 오늘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했던 날입니다. 제가 왜 이 날을 잊지를 못하는지, 제가 대한민국 와서 안보라는 부분에 눈길을 돌리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연평도 포격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오늘이면 제가 대한민국에 있을 때잖아요. 한국에 온 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첫 월급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2010년 11월 1일에 그 회사에 제가 취직을 했습니다. 회사 취직한 지 23일밖에 안 된 거예요. 회사에서 이제 업무를 인수받고 아직 회사 직원들하고 얼굴을 트는 관계고, 아직은 조금 불편했고 그 사람들하고 적응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대화 자체가 섞이지 않았던 진짜 힘든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쉬는 시간이 점심 먹고 오후에 한 3시쯤 또 커피 한 잔 마시는 한 15분 정도 쉬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면 이 사람들의 대화가 뭔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을 해야 되는데 한국 사회에 대한 그 흐름을, 유행을 내가 못 따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뭔 말을 하는지 그게 뭔 소린가 이러고 한참 듣기만 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막 얘기를 하고, 살짝 좀 왕따 같은 그런 마음을 한쪽으로 갖고 있었던 그 시기에 바로 이 연평도 사건이 터진 겁니다. 제가 그때 정말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거는, 6.25 전쟁에 대한 인식을 내가 6.25 전쟁 자료를 한국에 와서 다시 찾으면서 6.25 전쟁에 대한 한국에서의 주장하는 북한이 6.25 전쟁을 침략을 했다라는 걸 겨우 받아들였던 시기였습니다. 많은 자료를 찾고 그 사실을 일단 받아는 들였어요. 그러나 내 눈으로 군사 도발을 하는 걸 목격을 할 줄은 저도 그때까지는 상상을 못했 겁니다. 그날 오후 아마 3시 지나서부터 이슈가 쫙 뜨기 시작했습니다. 연평도 포격을 11월 23일 날 170여 발의 포탄을 연평도에다 북한이 퍼부었죠. 그날 포격 이슈가 오후 3시 지나서부터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직원들도 오후 3시에 발견을 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쉬는 타임이면 나는 잠깐 앉아서 그냥 좀 쉬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을 하더라고요. 연평도가 딱 뜨기 시작하고 그걸 딱 클릭하니까 야, 이게 뭐야, 북한이 포탄 쐈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러고 돌아보니까 연평도 포격하는 그 영상들, 기사들 완전 장난 아니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는 6.25 전쟁도 이렇게 침략을 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생각할 틈도 없이 저희 회사 직원들의 100%가 저를 향해서 질문이 폭풍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씨 군인 출신이잖아요. 정원씨 장교 출신이라면서 북한 왜 이래요? 북한 왜 폭격해요? 순식간에 저한테 오는 질문에 저는 진짜 막 울음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장교였다면서 그걸 몰라요? 라고 질문하는 분. 별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한국에 와 있고 저는 군사복무 끝난 지가 이제 10년이 넘는 세월인데 내가 그걸 지금 어떻게 아냐고. 내가 북한 정부도 아닌데. 일단 그렇게 대답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때 회사 사람들을 보는 게 정말 모닥불을 뒤집어 쓴 것 같았고, 제가 앉은 자리가 정말 바늘방석인 것 같았고, 정말로 그날 몰래 화장실 가서 제 혼자 울었댔어요. 그리고 그날 일단은 사태가 마무리됐고 저녁에 집에 와니까 뉴스가 막 뜨는 건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가 무엇이 무서웠을까요? 저는 그때 한국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한테 다 돌을 던질 것만 같은 거예요. 북한이 도발을 했는데 내가 죄 지은 것 같았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다 죄 지은 것 같았고, 그 사람들이 너네 북한 왜 이러냐 이러고 저한테 모든 돌을 다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진짜 한 잠도 못 자고 집에서 혼자 울었고, 그때는 집에 나 혼자밖에 없었고, 그때 무서워서 저희 남편한테도 전화를 못 했댔어요. 그때 저희 남편하고는 가장 많이 가깝게 전화를 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다음날 회사 나갈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워낙 군인 출신이잖아요. 약속을 어기는 게 저한테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꿋꿋하게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나갈 때까지만 해도 어떤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점심에 식사 시간 되니까 구내 식당이 아니라 저쪽 나가서 이런 공단들에 있는 이런 식당들 있잖아요. 대형 식당들. 그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도 꽤 회사들이 많이 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 식당에 가서 지금 우리 회사 사람들만 쭉 한 줄로 다 앉았습니다. 양줄로 마주 앉았는데 그날따라 저희 사장님이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근데 그날에 저희 사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북한 왜 이렇게 폭격하냐고. 정화 씨는 나중에 통일이 되면 어느 편에서 싸울 거냐고. 그러면서 그분들은 농담을 한 거죠. 빨간 한장 끼고 우리한테 막 기관총 쏠 거냐고. 그 말이 저는 지금도 많이 힘들고 많이 아파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그때 밥 먹다가 말고 숟가락 넣고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북한 정부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인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뭐 국군포로, 실향민, 납북자, 뭐 다양한 이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분들도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의 가장 큰 피해자는요,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걸 또 모르고 사는 북한 주민들입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순간에 눈물이 핑 도는 걸 사장님이 발견했는지, 아우 농담이야 이러면서 그 다음에 분위기를 바꾸고 본인들은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그날 그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제가 그 회사 들어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제 철칙이 있습니다. 음식 쓰레기 남기지 말자. 북한 같으면 그 쓰레기로 수많은 고아들을 살리고 수많은 꽃제비들을 살리겠는데 음식 쓰레기 버리지 말자 했더니 제가 그날 음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밥을 끝내 못 먹고 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온 내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얼굴엔 웃음기가 이미 다 사라졌고, 그리고 그날 화장실에 와서 나 혼자서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회사 올라가서 일은 해야 되잖아. 그 속에서 일을 했고, 북한 관련된 질문 나올까봐 나는 이제는 휴식 시간에 그 방에 못 있고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퇴근을 했는데 그날 밤에 진짜 많이 울었어요.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북한이 폭격을 내 눈으로 목격을 했을 때 내가 받은 충격은 더 컸습니다. 나도 다른 탈북민들처럼 내가 탈북민인 거 숨기고 차라리 조선족이라고 말할 거 그랬나? 처음으로 제가 그걸 후회해봤습니다. 한국 와서 여지까지 제가 어디 다니면서 탈북민이라고 밝힌 거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만큼은 진짜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날 일이 있어서 나한테 사러 나가야 되는데 제가 못 나가겠더라고요. 저희 담당 형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나오라고, 식사 한번 같이 하자고. 회사 다니는 탈북민들만 한 5-6명 그때 담당 형사와 같이 식사했는데, 그때 담당 형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괜찮냐고. 그래서 저도마다 눈치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회사 그만둘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일 먼저 얘기를 꺼냈거든요. 회사에서 이런 질문 받았다. 북한 도발을 할 때마다 내가 죄지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 그 일부만 그렇지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다. 너는 이미 북한을 떠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요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때 형사님이 참 많은 말을 해줬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연평도 폭격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저한테는 그런 아픔이 함께 묻어 있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제가 연평도 폭격 정말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다시 바라봐야 될 문제고, 안보라는 부분에서 내가 왜 안보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저한테 정말로 강하게 저를 후려친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보라는 부분을 제가 놓지 않은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씻고 싶은 그런 애착도 있어요. 북한에 동조할 수 없고 눈에 흙이 들어가도 북한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저희 탈북민들인데, 그런 북한이 대한민국에 저지른 군사 도발들, 그 역사들을 보게 되면 북한 정부 대신 그러한 죄스러운 마음, 아픈 마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안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연평도 폭격에 잊지 못할 그 일, 연평도 폭격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연평해전이라든가 수많은 사건들, 대한민국은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잊지 않고 기억하신 분들이 더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억을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그 누구보다도 유가족들이 대한민국에서 더 많은 대우와 더 많은 위로를 받기를 진심으로 바라는데, 정치라는 문제가 그러한 문제를 많이 희석화시키는 부분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이렇게 연평도 폭격 날이면 제가 그때 일을 많이 생각하면서 가끔씩 울어요. 저한테는 정말로 엄청난 충격이고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김정아를 또 안보에 나설 수 있게 등을 떠민 가장 중요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영이 출산하고 정말로 활동을 다시 시작할 때 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었지만 회사 취직을 포기하고 제가 안보 강의로
나섰던 이유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10년 전 오늘 북한이 연평도에 폭격했던 그 끔찍했던 북한 군사 도발의 그 역사의 날을 맞으면서 어제 날 북한군 장교였던 제가 대한민국에서 받았던 그 충격과 공포, 죄스러움과 미안함,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영상을 남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응원하고 함께 지지하고 함께 도와준 그런 도움이 저도 많이 필요해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김정아TV 언제나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도 연평도 포격 도발 5주기를 맞아 고 서정우 하사와 고 문광욱 일병의 고귀한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유가족과 부상 장병 여러분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 서정우 하사는 마지막 병장 휴가를 떠나던 순간에도 북한의 기습 공격이 발생하자 초호의 망설임도 없이 부대로 복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 전사하였습니다. 고 문광욱 일병은 북한의 포격 도발에 맞서 그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전투 준비를 하던 중 전사하였습니다. 해병대 연평부대 장병들은 북한의 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하였고 자신의 방탄무가 화염에 불타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도우며 군인의 본분을 다했습니다.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우리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낸 연평부대 장병 모두가 우리 국민들의 영웅입니다. 철통 같은 안보태세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고 올바른 남북관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완벽한 군사 대비태세를 확립하여 어떤 위협과 도발에도 흔들림 없이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우리 군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 서정우 하사와 고 문광욱 일병의 명복을 빌며 장병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